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연일 일주일째 계속 하락세여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400원 선도 만약에 지수가 계속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대한전선에 크나큰 이슈가 없으면 이 아래까지도 이제는 이게 1,500원이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1,500원 지지선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1,400원까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무겁지 않으니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1,700원대까지도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이제 세력들이 맘먹고 외국계나 아니면 기관계가 맘먹고 털어버리면 그 1,400원 아래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요것도 겪었고 이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겪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죠. 사실 저희한테는 거의 5, 6개월간 거의 반년 동안 거의 지옥 같은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는데 요것도 견뎌냈는데 사실 요거 뭐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지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지선이 없어요. 1,500원이 이제 최종 마지노선이었고요. 이 1,400원까지 이제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페넥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지수가 불안정해요. 사실 이게 뭐 엄청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피도 뭐 사실 많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안한 게 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인플레이션의 이제 장기화 지속되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환율이 연 최대치를 찍었었죠. 어쨌든 간에 환율 상승도 있고 결국 환율 상승하는 게 조짐이 무슨 조짐이냐. 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뭔가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환율 상승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야겠죠.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예고하듯 환율이 오를 때는 그거를 예고를 하시면 돼요. 원자재 값 그리고 물가 상승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이제는 오를 만큼 많이 올라서 이것보다 엄청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오르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장기화죠, 장기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식이란 거는 금융의 어떠한 이슈에 굉장히 약하거나 강하기 때문에 장기화됨에 따라서 뭐가 문제냐 이거에 포인트를 줘야 되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외국인들이나 기관계 특히나 대한전선 며칠 전만 해도 공매도 1위였죠. 공매도 1위였고 계속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다른 종목들은 심지어 지수가 오를 때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대한전선만 이슈가 나왔는데도 앞으로의 모멘텀과 공시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엔 그런 뭔가 악재로 인한 어떠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 이제 단톡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질문 주시는 게 공매도가 항상 계속 이어진다. 공매도 이거는 제가 공매도가 뭐야? 공매도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공매도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가 대한전선이 1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빌려서 사는 거라고 빌려서 사고 팔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 주가가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 요때 이때 상승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한 4일 동안 상승했어요. 근데 뭔가 하락할 것 같아. 이 종목을 미리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챙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측하는 거는 뭐 기관계나 외국인은 이미 엄청 잘 하겠죠. 우리 같은 사실 개미들만 이런 걸 추측하는 거지, 걔네는 사실상 주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애들이고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거나 상승한 거 예측은 걔네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애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전선에 뭐 한 1,000만 주 있다 이러면은 내가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주식을 갚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판을 치는 거예요. 특히나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그럼 결국에 어떤 거예요? 주식 수가 많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이제 대한전선이 이렇게 이슈가 있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재상장을 하는데 주식 병합으로 인한 재상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 전에 올라갈까요? 후에 올라갈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병합. 일단 주식 병합의 이슈가 뭐였어요? 재고 가치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거예요. 딱 팩트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병합 전에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병합을 하고 사실상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상증자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상증자는 당연히 호재고요. 유상증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유상증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경영 자금 그리고 이 부채를 갚는 거죠. 부채를 갚는 자금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그 공시 보면 이렇게 보통 세 개로 나눠집니다. 보통 경영 자금으로 쓰는 거는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해요. 유상증자여도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엄청난 크게 투자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 유상증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채를 갚는 자금은 사실상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 우리는 그냥 부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받아서 그냥 이거 깔게 이런 회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통 부채를 갚는 자금은 너무 계속 뺑뺑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매출액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계속 부채 돌려막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자율도 높고 뭐 어떻게 뭐 어떠한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뭔가 미래에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갚으면 이건 악재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만 봐도 되니까. 그래서 병합전에 올라가려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해더라도 경영자금이나 아니면 뭔가 크게 회사의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취지로 뭔가 사용이 된다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단순 주식 병합으로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주식수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붙지 않는 이상은 병합전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요게 있어요. 대한전선이 예를 들어 1,500원으로 칠게요. 그거 15,0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거에 제가 종목은 거론하진 않을게요. 몇 종목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아래까지 떨고요. 한 30%를 떨군단 말이에요. 30%를 병합 전까지 떨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나서 상한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병합 전에 주가를 크게 올리고 병합하고 나서 크게 올린 거에 반을 떨군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치 투자잖아요. 결국에는 내려야겠죠. 내리자. 왜냐면 우리가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우리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만 주, 1000만 주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거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 준비를 해야죠. 주가를 올릴 거를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린 평단가를 낮추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0원에 있으신 분은 이 내릴 상황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3,000원 이상 있으신 분들 2,500원 아래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3,000원에 물려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어. 근데 나 진짜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때 100만 원 사더라도 2,000원대, 2,000원 한 중후반 정도까지 많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뭐 100만 원이 크게 내려지진 않지만 이 금액대 사면 그래도 적어도 100원 이상은 내려진다. 이런 노력도 안 하면은 사실상 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꼭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뭐 주식 병합도 했고 유상증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미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대한전선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지지는 계속 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상승은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각자 할 일 하시면서 노력하셔가지고 꼭 수익 같이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지연님 감사드리고 50님 감사드립니다. 엔유님 감사드리고 행복윤희님 감사드립니다. 광열님도 감사드리고요. 은영님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죠. 저도 36만 주를 지금 그 가량을 지금 사놨기 때문에 계속 저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흰루비님 감사합니다. KDS님 감사드리고요. 8881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들 잘하고 계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주가가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또 내일도 방송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